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가 고시학원 한국사 대표 강사 선우빈입니다. 2017년 10월 국가직 하반기 시험이 있었네요. 일단은 총평부터 하면요. 국가직 상반기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쉬웠고요. 그러나 아주 여러분, 문제 자체는 아주 이렇게 난이도 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여러분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반기에 지금 이날 국가직 구급하고 또한 국가직 취급 시험이 같이 있었는데요. 많은 교수님들이 시험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죠. 왜냐면 여러분 국가직 구급이 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급하고 취급의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취급분들 열심히 한국사 공부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시험날 해설 강의를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해설지는 국사.co.kr에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사 문제의 어떤 출제의 어떤 변화들,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여러분 또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초점 맞춰서 문제 하나하나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전근대사와 근현사 비중, 크게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진 않았죠? 일단은 6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상반기 국가직 취급하고 여러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국가직 취급에 선사시대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도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왜냐면 현대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5천여 역사에 여러분 20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사시대 문제가 빠졌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현대사 부분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강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사 늘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정치사가 항상 50문제 정도가 50문제가 아니죠. 5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족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조선전기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상공업, 요게 조금 여러분, EJ 거리가 아닐까, 좀 이따 여러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의 일본 전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문화사 문제 어쨌든 4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요 문제 좀 어려웠었죠. 정치, 여러분과 문화. 그래서 승정원 일기, 여러분, 실록, 그리고 4대 사고, 요런 문제는 사실 근데 몇 년 전 취급에서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취급은 문화사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죠. 구급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렇다는 거 강조하고요.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틀리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제가 여기 경도강, 안빈가 나와서. 이게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 수능에 우리가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와 여러 과목을 같이 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 사실은 국어 문제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안민가 나와서 바로 경도강의 업종 물어보는. 그래서 그건 좀 더 여러분이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제한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좀 더 개념을 좀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늘 봤던 고조선의 팔적은법이죠.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관련 문제 이거는 난이도 중하의 문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라 상 대신 장군 같은 관직도 없고 또한 4세기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 이건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고추가 여러분 이런 제가회 이거는 고구려고, 그 다음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거는 바로 부여얘기였고, 그 다음 신지 읍자 이거는 바로 사만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취급분들 제가 좀 전에 구급 해설을 먼저 했는데요. 취급과 구급의 출제 유형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급에서는 만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취급에서는 지금 고조선 물어보면서 지문들이 막 섞여 있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신라는 왕업연천에 초점 맞춰라. 이건 여러 번 기출됐던 거고,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리카 왕, 불교시 왕명, 그리고 중국 시호. 이거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마리깐 단계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신라 왕으로서 거서간, 차차옹이라는 이름을 쓴 이가 각각 하나요. 이사금이라는 이가 16명이고, 그 다음에, 마리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리깐.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율령반포 누구였습니까? 법풍왕. 그 다음에 대가야는 진웅왕.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 상속제는 눌지왕 또는 눌지마리깐. 그리고 건어는 우리가 우리 역사상 고대 국가에서 최초로 연호 쓴 것은 광개토대왕.
였고, 그 다음에 신라 왕 중에 최초로 연호 쓴 왕은 법흥왕이었잖아요. 법흥왕 연호, 이거는 구급 기출 문제였습니다. 건원. 그래서 이거 법흥왕. 그러면 우리가 법흥왕, 진흥왕, 자, 법흥왕, 뭐요? 불교시 왕명기.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쉽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자, 여러분 다 무난히 푸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사실 여러분 이 발해 문제, 자, 이번 국가직 9급에 또 발해 문제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9급과 7급 문제 수준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너무 쉽죠? 자, 오히려 여러분 7급 분들은 국가직 하반기 바로 9급 문제 발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일단 자, 처음에 왕들이 자주 학생을 보내서 장안의 태학에 가서 고금의 제도를 배우도록 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 자, 해동성국이 되었다. 땅의 오경 15부자 해동성국 오경 15부 62조. 자, 발해죠. 특히 이거 발해 선왕인데, 여러분 더더구나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어느 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발해 물어보는 거. 그래서 결국 발해와 관계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발해, 자, 우리가 문왕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자, 바로 4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 이 고분과 관계되어서 두 딸을 강조하잖아요. 자,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정효공주 무덤은 벽돌 무덤, 그리고 정혜공주 무덤은 바로 굴식 돌방 무덤과 모주림 천정 구조잖아요. 그래서 자, 아닌 것은 답은 4번 됐네요. 자, 이건 정혜공주 무덤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난이도, 자, 중하의 문제였습니다. 뭐, 교역, 문적원, 그 다음에 특히, 자,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의 천선, 이게 바로 문왕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백제, 우리 문화 1번 전파. 자, 고구려냐, 백제냐, 1번이냐, 자, 신라냐. 자, 이런 3국의 자, 문화, 동시에로 가야까지. 여러분, 이 4국의 문화 전파 늘 알아야 될 기본 얘기였고요. 자, 어쨌든, 아직기, 그 다음에 놀이사치계, 그리고 자, 고안무, 이런 사람들 백제인이고, 그 다음에 해가는 고구려 승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교재를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자, 조금 틀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6년에, 작년에, 자, 이 군무원 시험에서 백제 일본 문화 전파가 너무나 여러분 꼼꼼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문제였었는데요. 그 문제만 좀 한 번만 봤었어도 이런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잘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5번 문제. 자, 요게 여러분 조금 공부를 제대로 해야 풀 수 있는 난이도, 자, 중상의 문제죠. 자, 그리고 사실 7급 국가직 지방직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거는 정치와 문화가 함께 만나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역에 소속된 주서는 왕과 신하 간의 오고가 문서와 국왕의 일가를 매일 기록했고, 또한 모를 작성했다. 왕이 바뀌면 앞에 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모를 편찬했고, 내부를 만들어 한 성에 뭘 두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거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조선이구나. 이걸 캐치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어디에 소속된 주서. 여러분 과거에 7급 시험에 승정원 주서가 뭐다? 왕과 신하 간의 문서를, 자, 왔다 갔다 하는 문서들 이런 걸 기록한 사람. 일종의 속기사 같은 사람들. 어쨌든 자, 기역은 조선의 정치기고, 자, 승정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역이고요. 니은 볼게요. 자, 그들이 자, 승정원에 기록을 남겨서 당연히 승정원 기록이보다 승정원 일기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자, 이었죠. 올해 여러분 국가직, 자, 7급 문제가 뭐예요?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자, 지금 자, 2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왕이 바뀌면 앞에 왕의 통치 기록, 매일매일 남겼던 사관들이 남겼던 기록이 사초, 그 다음에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해서 자, 뭐를 디귿은 바로 조선왕조 실록. 그 다음에 자, 실록을 내부를 만들어서 자, 이제 세종 때 4대 사고를 두었고, 자, 여러분 심지어 4대 사고는
어느 친구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지방직 구급 면접 때 4대 사고를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자,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 제도사. 자, 의정의 합작이고 아니죠? 그럼 조성에서의 합의기구는 어디였어요? 의정부잖아요. 승조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답은 이미 아시고, 그 다음에 임질한 이후에 전주, 성주, 충주에서 지은 사고가 각각 보관되었다 아니었죠? 이미 세종 때 4대 사고. 그래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 자, 여기, 자, 이게 어디다? 바로 4대 사고인데 서울에는, 자, 서울에 뭡니까? 서울에는 춘추관이잖아요. 그래서 한성에 또는 서울의 춘추관. 그래서 바로 리을은 4대 사고 중에 서울이니까 춘추관. 춘추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역사서를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왕의 교서를 만든 것은 예문관이고 외교문서 4대 교리는 승문원이고 그래서 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여러분 다 섞여서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앞으로 7급은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 자, 이런 문제들 개념 잘 잡아두십시오. 자, 6번. 이 문제가 여러분 자, 문제가 되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새 정보 들어오면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계단식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둘, 셋, 넷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자, 출제자가 내린 답은 모든 게 다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옳은 것만을 자, 고려죠. 고려시대 상고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고려 초기 개경, 서경 등의 시전을 두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지문, 기억 지문이 조금 문제가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 자, 이거에 대한 저의 팁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자, 이게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시전이란 자, 관영상점.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개경에 시전을 두었고 이거는 여러분 사료에 의한 얘기예요. 고려사에 나오는 겁니다. 개경에 자, 고려초 태조 때 자, 시전을 두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평양 즉 서경 그 다음에 바로 자, 경주 동경 이런 동경 등 대도시에도 자, 국영상점 여러분 바로 국영상점이 바로 관영상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출제자는 지금 시전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맥에 깔끔롭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여러분 자, EJ 거리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전의 관영상점 그 다음에 바로 서경 동경 같은 자, 대도시에는 자, 기타 자, 국영상점 또는 관영상점 두었다. 그래서 시전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개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출제자는 지금 이게 자, 관영상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전도감 두어서 해동통보 자, 이것도 여러분 자, 고려 숙종때기고 그 다음에 또한 충선왕 때 자, 소금 이게 바로 가경법 소금 국가가 소금에 자, 소금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 때 수공업은 사원수공업 소수공업 그 다음에 관영수공업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사원 2개가 있었다. 원래 4개가 있는데 그 2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깔끔하게 얘기하면 답은 3번인데 지금 자, 이 지문 자, 출제자는 시전을 지금 관영상점이라는 그 용어로 지금 답을 자, 4번으로 잡았네요. 조금 자,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 말고는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 지금 2003년 국가직 국어, 그 다음에 또한, 자, 2016년 경찰 간부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다 고려의 경제활동 또는 고려의 경제활동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출제자는 이런 걸 이제 조금씩 바꿔서 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강조했지만, 문제를 100문제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기본서의 고려의 경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7급분들 진짜 이거는 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과거에 화폐가 있었고 또한 고려 전기에는 자,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그리고 후기에는 자, 사원가 자, 뭐 이런 수공업 그런 것들 민영수공업 이런 것도 물어봤던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 여기 소금 전매제 이게 바로 충선왕이고 이게 가경법.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 개간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소장로나 조세 감면 이거는 이번 국가직 9급에 이 지문이 또 들어갔네요.
근데 출제자가 이 문제를 뺏긴 건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있는 지문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또한, 여기에 소금의 전매제, 또한 화폐 얘기, 여러분, 건원중보, 또 하나 해동통보 같은 거, 그러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직전법 이런 것들. 뭐 지금은 답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출제자는 계속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문제보다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문제는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어디에 함정을 자꾸 누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한 자 다시 앞으로 돌려가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이런 식의 문제. 여러분 향후 우리가 이게 사실 과거에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된다는 고등학교 여러분 어떤 지시였어요. 그래서 둘 내면 학생들은 공부를 좀 덜해도 여러분 어쩌다가 운으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 저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 패턴이 두세 개씩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21일 이 시험도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요. 이런 식의 계단 시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정확한 개념을 잡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여러분 일단 제시해 드릴게요. 또 여러분 푸시는 분들은 자,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7번 미추친 나. 여러분 김구 선생. 제가 사실 하반기 문제풀이 하면서 지금 남한산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김구 또 여러분 지금 영화가 또 여러분 좀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시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한산성과 관계돼서 병자호란 진짜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김구 선생 그동안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자 이슈화 될 수 있다 강조했는데 뭐 그냥 나왔네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저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었던 자 문제예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국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나는 독립이다. 그래서 바로 이 나의 소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 그래서 김구 선생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이 자 많은 분들이 김구에 이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은 바로 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 신탁통치 반대한 독립촉성중화협의를 조직한 거는 김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족자주연맹 결성 이거는 자 김규식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우리가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아니죠? 자 대통령은 뭐였어요? 이승만. 그리고 나중에 박은식 이들이 자 1대 대통령 이승만 2대 대통령 박은식이었고요. 김구 선생은 대통령을 역임한 적 없죠? 자 그 다음에 활동을 했지만 그 다음에 자 동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앞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제시하려고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사실은 자 선학사 기출족보 2000제에 있는 문제인데요. 2008년 게리즈 문제예요. 바로 이게 이 인물 또 물어봤네요. 게리즈기 거의 7급 수준이에요.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편생 서름과 부끄러움에 애탐을 받은 자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곳이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나는 자 그 해방된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도 좋다는 얘기다. 바로 이거나 앞에 자 그 사료랑 같은 얘기잖아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나라의 독립. 그래서 미천한 자가 되도 됐다. 나라의 독립만이 나의 목표다. 이 얘기. 그래서 김구 선생 물어보는데 여기서 일단은 자 답은 바로 여기 개정 임시헌법에 따라서 임시정부 주석.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자 1940년 자 4차 개헌에서 주석이 됐잖아요. 주석 또는 수령.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임시정부의 활동도 정말 많이 물어보면서 여러분 한 인물사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 제가 이게 이제 EBS 선호학사 기본서에 나오는 제가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분류사로 간추린 선호학사나 또는 여러분 선호빈 연결고리라는 자, 그 책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뭐 동학에 가입했었고 동학에 접주였었으며 그리고 동시에 자, 1895년에 자, 바로 의병에 참여했었고 을미의병. 그래서 여러분 을미의병 자, 명성황후를 시한 자, 일본 군인을 그가 죽이게 되면서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다시 자, 살아났고요. 그리고 다시 자, 1900년 기독교에 입교했었고 1910년 신민회 멤버로 또 활동했다가
자, 1910년 나라 빼앗기고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1919년 상하이에 만명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했고 1928년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취임했고 그 다음에 1930년 한국독립당 누구와 함께? 조소왕과 함께. 자, 올해 상반기 문제에서는 조소왕을 또 집중 물어봐서 조소왕이 한국독립당 창당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소왕 볼 때 김구 보고 김구 볼 때 조소왕 보고 또한 김규식 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민족 독립운동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자 이런 임시정부 멤버들 활동 또는 의열단 활동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년 한인애국단 조직, 35년 한국국민당 조직, 또한 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해서 자 다시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독립당 3당을 합당해서 한국독립당을 통합했고 40년 한국광복군 조직했고 해방된 조직에 결국 자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자 독립을 위해서 단독정부 자 수립에 반대하면서 결국 48년 50총선과 반대하면서 자 바로 남북협상을 주도했지만 1949년 암살. 여러분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시절에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문제였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자 그 취급을 할 때 아주 오래전 취급 얘기인데 그때는 문제가 복원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 1948년 사건이 아닌 거. 그래서 김구 죽음. 이런 거, 암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럴 때 단순하게, 자, 임시정부 공부했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 못 맞췄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은 다시 한번 핵심적인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자, 가능한 거고요. 또한 현대사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8번. 이거 좀 어려웠죠. 여러분 이거는 국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국어에 나와야 되는 문제죠. 자, 안민가, 향가잖아요. 그래서, 자,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2017년,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어떤 향가이긴 하네요.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그런, 자, 의도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시라. 자,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하니 유지됨이 아리이랴. 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하니 태평할 거다. 자,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은 임금답게, 자,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각자의 도리대로 가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경도왕 때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자 향후 문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 7급 시험도 경도강 사료가 나왔었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도강이 또한 당나라 여러분 뭐 보낸 얘기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료였는데요. 이렇게 뭔가 안민가 사실 국어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사료가 나와서 이때 왕을 자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고요. 또한 2017년 시대적 상황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역사학자는 지금 당장 물어보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왕권이 흔들렸을 때 상황, 이 상황을 특히 물어보는데, 자, 경도왕 때, 특히, 자, 국어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려 때 향가, 이 향가가, 중요한 향가가 경도왕 때 많이 나와요. 많이 아시는 바로 도솔가, 창기파랑가, 그리고 안민가 다 경도왕 때예요. 그 향가 하나하나가 다 나름 의미가 있어요. 더더구나 경도왕 때 여러분 기억하실게, 자 이제 귀족들 세력이 고개를 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고 이랬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도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과 지금 맞짱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기출문제. 자, 왕권을 강화하려고 자 지방 행정이 되든가 중앙 행정 조직을 중국시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도왕의 업적입니다. 동시에 자 이러면서 자 그때 자 이런 자 이제 이 안민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충민가의, 자, 이 안민가, 이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충담사죠. 충담사의 안민가. 자, 이 충담이 한 얘기가 뭐냐면 스님이, 자, 임금의 어떤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의 도리에 대한. 지금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백성을 잘 먹여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금은 임금의, 자,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자, 여러분 어떤 통일신라의 어떤 유교 질서의 어떤 그런 자, 관념이 들어오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이게 자, 그런 왕조사에서는 중요한 여러분 어떤 정치, 국가 정치의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한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자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는 여러분 조선의 세조를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왕권이 흔들린 상황에서 세조는 또한 어떠한 왕권 강화 정치 폈는지 그리고 또한 자 제가 신문왕도 진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바로 이번 9급 국가직은 자 신문왕 물어봤고 7급 국가직은 경도왕으로 갔네요. 자 그러면 다시 자 노급해진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문왕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진골 출신은 무열왕이고 그 다음에 최추원도 진짜 잘 나오는데 최추원이 자 이 왕에게 10여 조의 신문책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신라 하대 자 진성여왕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국어와 지금 역사가 만다는 그런 통합적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시기적 경동왕과 관계된 사료들, 신문왕과 관계된 사료들 그리고 또 하나 자 시기별로 강력한 왕권 시기에 있었던 그런 여러분 사료들 정확히 한번 파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문제를 위해서요. 자 9번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오는 자 평장사 아무개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고금에 서로 다른 예문을 모아서 참작하고 절충해서 50여 권의 자 동국 이상국집 자 이게 뭐예요? 이규보. 그래서 우리는 이규보는 자 최충원 때 자 그가 관직에 처음 진출했고 최후 때 그가 또 활동했던 삶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거는 예문 바로 뭡니까? 상정 고금 예문 또는 고금 상정 예문 얘기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와 관계되어서 당연히 최씨 정권 때 자 만든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교서관 갑인자 이거는 조선 가서 얘기고 그다음 금속할자 자 여러분 이거 남아있다가 들렸죠. 이런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문헌상 즉 기록상 자 가장 오래된 금속할자로 찍은 책은 상정 고금 예문이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할자로 찍은 책은 직지 심체 요절이고 자 이거는 바로 직지잖아요. 현존하는 남아있다 현존하는 거. 여러분 상정 고금 예문은 현존하지 않고 바로 여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상정 고금 예문을 금속할자로 다시 찍었다는 기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28부 이거 몰라 돼요. 28부 이제부터 막 이러지 말고 굵직굵직하게 시대를 봐야 된다. 또 하나 자 올해 2017년 3월 달에 서울시 사복 문제는 또한 정치와 문화를 맞물려서 자 고려 말에 자 홍건적 외구 치는 과정 물어보고 이때 문화적 사업 직지 심체 요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늘 큰 흐름을 잡는 훈련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 자 이거는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 자 최명길 이것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9급에서는 자 최명길과 함께 여러분 자 바로 다른 쪽 입장의 사료가 나왔으니까 출제자가 동일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한쪽은 자 바로 자 여기 1차 정묘호란 끝나고 자 우리가 이때 뭐였습니까? 바로 형제관계 맺죠. 이때 자 여진은 후금이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자 정묘호란 이후에 자 이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하고 자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이제 조선은 형제관계가 안 된다. 이제는 군신관계로 가자. 4대 관계 또는 군신관계 그걸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때 청이 조선에게 4대를 요구하자 이때 조선은 자 조정 안에서 바로 절대 4대할 수 없다. 싸우자. 주전론 또는 척하 화를 배척하고 싸우자라는 척하 주존론과 그 다음에 지금은 타협하자라는 주화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추석 때 개봉돼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던 바로 남한산성 물론 출제자는 그 전에 문제됐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때문에 낸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 이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자 이 당시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상원, 윤지 그래서 9급은 윤집의 사료가 나왔고 7급은 이쪽 사료를 냈네요. 최명길. 그래서 바로 자 이제 이 왕의 중요한 건 이 왕이 누구냐. 아까 9급이 훨 어려워요. 9급은
자, 요 시기. 자, 그래서 요 시기와 관련된 시대 상황. 그 이전 상황을 물어봤고요. 아닌 것은 그래서 바로 답은 자, 이게 9급 문제였고요. 그다음 7급은 자, 이때 왕을 물어봤네요. 자, 조선에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좀 임금한테 그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치질했던 임금이 누구였다? 인조. 그래서 바로 인조의 업적 물어보는 거. 그러면 여러분 또한 자, 이제 자, 군사지도와 관계된 얘기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오군영 강조했습니다. 자, 오군영 이거 여러분 또 자, 기출문제였죠. 순서 훈련도가. 그 다음에 총융청, 수어청, 자, 우리가, 자, 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5군형이 있는데, 훈련도가 하면 어느 임금? 선조 때고, 금이영은 숙종이고, 나머지는 어느 임금이었다? 바로 인조 때 만들었다. 근데, 인조 때 어영청을 만들었지만, 효종 때 이 어영청을 북벌운동에 자, 본거지로 삼으면서 더 확대시켰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자, 인조업죠. 자, 총융청이고. 훈련도감은, 이거는 선조고. 자, 제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어영청을 처음 둔 것은 인조 맞지만, 북벌론에 입각해서, 자, 이렇게 늘렸던 것은 효종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바로, 기병과 훈련도가 일부를 주축으로 금이영은 숙종 때고, 그래서 오근형 물어봤던 문제, 순서 맞췄던 문제는 이거는 자, 우리가 최근 들어 경간부 문제였고요. 자,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대상황 물어봤지만 좀 약간 인조로 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다음 인조의 정책이 아닌 인조의 정책으로 맞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최명길이 왜 나왔나 싶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시대적 상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왕의 업적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기억 인물. 자, 기억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때 과거에 급제했다. 또한 성종 때 발탁되어서 경연에 두어서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자, 자기의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를 통해서 특별히 미곡을 내려주었다. 쌀을 주면서 칭찬해 줬답니다.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됐죠, 여러분. 사초의 부도덕한 말로써 앞의 왕을, 이게 바로 우리가 연산군 때 무오사화 얘기잖아요. 무오사화가 바로 김일손이 과거에 그의 스승 바로 김종직이 자, 조이제문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글을 썼었잖아요. 이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바로 성종실록에 살짝 여러분 집어넣게 되면서 바로 연산군 때 무오사화. 그럼 이 인물은 김종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지만 우리가 살인파 물어볼 때는 일단 크게 훈구파와 비교해서 물어보는 게 난이도 하의 문제. 두 번째, 인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살인파와 관계되어서 자, 살인파 김종직. 그 다음에 조광조. 그래서 여러분 이들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자, 2009년 9급 국가직 문제는 조광조의 여러분 절명시가 나와서 다시 한번 조광조를 물어봤던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패턴이네요, 지금. 자, 그러면 여시향약.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조광조 얘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향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림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구축했는데 조광조가 처음으로 향약을 주장했었고, 이게 바로 자, 중국의 바로 여러분 여씨가 만든 향약을 도입하려고 했잖아요. 이건 조광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런 질문 우리가 보기 주문 중에 아리까리한 질문이 두 개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정확한 개념 잡고 나머지 아리까리한 거는 한번 그어놓고 삼각하게 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 많은 서원들이 누구의 서원이 어디 있고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밀양에 서원이 있는 거 이것까지 몰라대고 어쨌든 김갱필 조광조가 그의 살인파의 계보고 그 다음에 고려말 정몽주 일제 학풍 이게 바로 살인파들은 고려말 옹건파 신진사대비의 계보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함께 제가 자 최신 기출문제 하나를 좀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바로 2017년 올해 기상직 9급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늘 나오는 사료예요. 자 이게 또한 그전에는 국가직도 7급에서 또 이런 자 유사한 문제였는데 제가 7급은 안 갖고 오고 자 올해 나왔던 문제만 갖고 왔습니다.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모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어디에 올라갔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문화에, 자, 정력자, 김갱필, 김일손. 자, 아까 있잖아요. 김일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흩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 새로운 건 없어요. 과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주요한 사건을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헷갈리지 않단 말이에요. 자, 최초에, 자, 안양을 배양했던 백운동 서원. 자, 우리가 살인파에게 서원과 향야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거는 바로 누구였어요? 주세붕이잖아요. 주세붕이 세운 거. 그 다음에 공납의 패다. 이건 누구였습니까? 조광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빼 나머지가 답이었단 말이죠. 자, 좀 전에 무어사회 단설 제공한 조이제문. 이게 바로, 자, 김종직의 조이제문. 그 다음에 아까 온건파 신지사대부, 정몽주, 길치학통을 계승했다.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향후 공부하실 때, 자, 정말,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촉박해도 늘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핵심 기출문제 다 볼 수는 없고, 핵심 기출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매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매번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 출제자 문제 잘 냈네. 난 못 풀렸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는 문제를 평가하는 평가단이 아니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기본서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기출문제는 한 두세 개 살짝 다른 문제들을 보세요. 똑같은 문제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 그런 공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도사 문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도사 틀리면 공부 안 한 거다. 자, 어쨌든,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여기 다 중추원, 그리고 3사. 자, 그러면, 자, 도병마사는 법제와 격식 아니죠? 식목도감이 바로 입법기구, 목을 만든다, 법제 만드는 그런 기구였고요. 그 다음에, 자, 고려우기 도당. 자, 도당이 바로 도병마사가 나중에 도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틀렸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고려의 독재적 기구 정말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의 독재적 기구, 자, 합의기구. 그래서 고구려 제가회의, 자, 백제 정삼 신라, 자, 화백제도, 그 다음에 발해 정당성, 고려전기 도병마사, 그리고 자, 고려오기 도평의사사, 조선전기, 자, 의정부, 조선후기 비변사는 다 합의기구.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이거 식목도감도 같은 합의기구 때문에 다 당연히, 자, 우리의 독재적 기구다. 늘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7급 시험에 조선의 의정부 물어보면서 의정부는 중국의 제도였다.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합의기구. 단지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추원의 대신과, 자, 다의 추신. 자, 뭐였습니까? 우리가 중서문화성은 바로 2품 이상의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된다. 중추원은 2품 이상의 추신 또는 추밀. 그 다음에 승선으로 이루어진다.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진짜 강조했잖아요. 누구로?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신. 바로 2품 이상의 고관들로 구성됐고, 이들이 또한 식목도감으로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지금, 자,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하느냐? 왕명출라, 군사기밀, 이거는 중추원이고, 그 다음에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했던 것은 어사대죠. 3사가 아니라. 그 다음, 자, 다화라는 당제,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죠? 일단은 고려에서, 자, 고려 때는 당나라의 제도 당의 삼성육부 제도도 받아들였고, 송의 제도도 받아들였고, 일단은 제가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이성육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송의 제도는 중추원과 3사였다. 이거는 늘 나왔던 거고요.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 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냥 난이도 그냥 중의 문제죠. 중하의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봐주시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3번. 자, 현대사. 다음 같은 인물이 발표한 성명서다. 자, 가를 발표한 때부터 나를 발표한 때까지 있었던 사실. 자, 어쨌든 이스만의 얘기인데, 자, 지금까지 이스만 정부에서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조금 어떤 사건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정전, 싸움이 멈췄죠?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정전의 결과에 대한 나의 그동안의 판단이 옳지 않았던 것이 되기를 바란다. 바로 뭐였어요? 이스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반대했었잖아요.
어쨌든 자 1953년 자 7월 우리는 정전이 됩니다.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나는 국회 결의를 존중하며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치고자 한다.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4.19 혁명 결과 결국은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죠. 사임 또는 하야. 이게 바로 1960년. 그러면 여러분은 자 여기 지금 이런 여러분 좀 지역적인 문제 나왔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4.19잖아요. 4.19. 자 4.19 혁명 왜 일어났어요? 바로 4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자 이때 5대 부통령 선거에서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 밝혀지게 되면서 자 3.15 마산의거 일어났고 3.15 마산의거가 확대되면서 4.19 혁명이니까 당연히 이 가와 자 나 사이 대통령 사임 사이에 들어갈 사건은 고민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그 다음에 뭐 국민학교 의무교육 자 1950년 자 자유당 창당 여러분 6.25 중에 1951년 그래서 1951년 자유당 창당하고 1차 1952년 1차 발췌개헌 하잖아요. 대통령 직선제로. 그 다음에 점령지 구호. 이거 뭐냐면 미군정기 얘기예요. 미군정기. 미군정기의 점령지. 자, 미군정. 그들이 점령지를 도와주겠다. 이 구호 얘기. 그래서 미군정의 시기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자, 여러분 4.19 혁명의 배경을 볼 줄 아는 자, 이것도 난이도 중의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 14번. 이거 조금 당황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또한 인물사 정확히 보시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과 관계된 좀 주요 기출문제를 좀 보시는 훈련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다시 다는 바로 흥선대원군인 거 안단 말이에요. 이거 기출사료예요. 그리고 모든 책에 있어요. 없는 책 없어요. 이거는.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또는 동포제. 그래서 자 이제 대원군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일단 갑진정변 때 청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명성황후 쪽이었죠. 민씨세력. 민씨세력에서 요구했고 그 다음에 궁국기무처 이거 여러분 올해 기출문제였는데요. 이거는 김홍집이에요. 자 1차 김홍집 내가 가보게요. 1차 가보개혁 때 궁국기무처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이때 있으면 이런 데 활동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출제자가 좀 고민 좀 했네요. 이거 혹시 영조에 이제 출제자가 고민하고 영조에 균열법으로 가는 어설픈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또한 자 경상도 안핵사 이런 얘기 뭐 여러분 안핵사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자 조선 후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철종 때 우리가 자 철종 때 경상도 안핵사로 박규수가 유명하다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전 상황이에요. 흥선대원군 이거 파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게 이 순무영이란 말이에요. 순무영. 자, 이 순무영은 좀 낯선 제도였죠, 여러분. 이거는 어쨌든 임시 군사제도예요. 그래서 영조 때도 두었고 그 다음에 특히 자 이 흥선대원군 때 여러분 자 우리 두 번의 양료 기억나시죠? 병인 양료, 신미 양료. 그 양료 때 이 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거는 자 제거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이건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좀 기출문제 주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자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문제 갖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2017년 서울시 구급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흥선대원군의 다른 사로 나왔네요. 일단은 자 만동묘와 서원철폐. 여러분 영조와 자 흥선대원군의 공통점이 서원을 대거 철폐했지만 여기 만동묘 들어가서 이제 흥선대원군인지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지문 지금 다 나온 지문이에요. 좀 전에 7급에서 이거 썼네요. 자 요것만 뺐죠. 자 궁국기무처의 뭐 어쩌고 아까 누구였습니까? 김홍집. 그 다음에 갑신정변 당시 청군의 도움 이거 누구였어요? 명성황후 쪽 민씨 정권에서.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직후 통리기무함은 자 이게 바로 자 고종의 업적이잖아요. 아 고종의 업적이 아니라 고종이 통리기무함은 두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통리기무함을 없애죠. 그래서 통리기무함은 1880년에 만들어져서 1882년 이모군란 당시 바로
흥선대원군이 다시 여러분 정권을 잡게 됐고 고종이 이제 부르죠. 그래서 그때 고종의 개화 정책을 정면 중단하면서 그때 없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화사학파 이들이 바로 여러분 자 정통 성리학자들 최익현을 중심으로 그들이 뭐였어요? 자 대원군의 이 서원 철폐 만동멸 철폐에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대원군의 정책과 함께 출제자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지문들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자 좀 전같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거 집어넣고 영조와 대원군 헷갈리게 하는 지문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이미 저희가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파악을 해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 핵심적인 그런 중요 문제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번 이건 너무 뻔하죠 여러분. 이거는 자 늘 실학자들은 사료가 나온다. 자 박제가의 북학에 의해서 재물을 생각같다. 너무 절약하면 안 된다. 적당히 써줘야 된다. 그래야 자 생산자가 물건을 계속 만들고 뭔가 국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박제가 얘기. 자 그러면 자 의사문답은 홍대용이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신문에 따른 차등 토지 분배는 유영원의 균전제고 그 다음 자 여기 해동 역사는 바로 한치훈이고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2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이 박제가뿐만 아니라 북학파들은 다 서양하고 자 이런 서양의 청을 통해서 배울 건 배우자 청에 들어온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나머지 속어법으로 확실하게 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 16번 대한제국의 지계 발급. 자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지계 아문에서 자 어쨌든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라는 근대적 토지 문서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는 계양장 답은 이거죠. 계양장 안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인정했지만 이제 계양장 밖에서 제발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말아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4번 어쨌든 자 이 대한제국의 개혁은 러일 전쟁의 계기로 중단되고 이제부터 뭐요? 국권을 지키기야 마지막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자 주요 기출문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국가직 여러분 7급 문제였어요. MB정부 1년차 됐을 때 여러분 문제였었죠. 자, 지금 이 법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왔죠. 얘가 지금 이런 것들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좀 사료들도 이런 중요한 법령들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여기 대한제국 인민의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제발 이름을 빌려주지 말아라. 그래서 자 소유권에 대한 여러분 외국인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말아라. 근데 계양장은 이미 할 수 없고 계양장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문과 함께 어쨌든 자 여기서 지문 보면 양지아문이 아니라 자 어디에서 지기아문. 지금 우리가 이번 1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신고주의의 양전사업은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의 군열 대상으로 양전을 완료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2번 합니다. 어쨌든 자 답은 4번이었죠. 여기서는 러일 전쟁의 계기로 중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문제 정확히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뭐 20년간 문제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요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좀 보시면서 자 이런 지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자 대한제국의 자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번. 1910년대 일제 지배정책 정말 많이 물어보죠. 출제자는 계속 여기에 하나씩 또 새로운 거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서 계속 함정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 자 중추원 자 이건 1910년에 우리가 여러분 중추원 기출문제였는데 중추원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독립협회 때도 중추원 거론됐었고 자 그전에도 고려 때도 중추원 좀 전에 고려 때도 중추원이 있었고 독립협회 중추원은 의회제를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중추원은 황제권 자문기구였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는 중추원을 어떻게 했어요? 친일파 회의기구로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자 이런 신문들 다 1910년에 국권 강탈당하면서 다 폐간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 이거 7급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에서 1920년대 활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여러분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1920년대 활동과 관계되어서 20년대 정책과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1번이 조선 식산은행을 개편했다 또는 두었다. 그래서 이미 과거 기출문제에서 우리는 식산은행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1918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조선 식산은행과 관계돼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1926년 나석주의 동양 척식회사와 일본 식산은행에 폭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산은행에 대한 언급을 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잡으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것도 모르는 거 또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지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 연초령은 몰라야 됩니다. 이 담배에 대한 얘기. 그게 아니라 나머지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기출됐던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향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는 또 이런 거에 또 다른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주요 개념을 시기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8번. 자, 이 사실, 시기순.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자, 무학제, 칠제. 자, 관학 칠제. 자, 우리가 고려 중기의 관학 정치 관계되어서 숙종, 예종, 인종이 있는데 이거 칠제는 자, 예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교정도 가면 자, 우리가 자, 최씨무신 정권의 대부 최충원이었고 도평의사 건의로 묵가. 자, 이제 이거는 묵가.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경정전식과에서 여러분, 경정전식과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이 옳은가 틀린가 이게 아니라 자 뭐였습니까? 여기는 어느 왕이었냐 문종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면서 이 얘기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고려 때 묵가가 있었다면 X 자 묵가가 여러분 없었다 그게 O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고려가 918년에 건국되어서 936년 자 통일하고 그리고 1392년에 이성계가 자 이제 조선을 개창하는 과정 왕이 올라가면서 고려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겠죠. 1390년 공양왕 때 묵가가 일시 시행됐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 때 묵가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하기 참 애매하다. 어쨌든 여러분 시기는 고려 말 또는 조선에 들어가서 사실 이건 분류사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조선이 아니라 자 이거는 도평의사사 건의로 묵가 이거는 고려 말 공양왕.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19번.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 활동을 옳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어느 시대 때 단체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조로 유지하며 대중생활 확보. 자, 뭐였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이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게 바로 자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약자로 건준이의 강령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국에 145개 지부 두고 치안대 둡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월 태제 이런 복잡한 얘기 몰라야 돼요. 이거는 조선공산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절대 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 자 어쨌든 여러분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자 이 말을 잘 보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는 좌우합작 운동이죠. 물론 지금 거기 여운형 있잖아요. 네 그러나 내용은 다르죠. 45년 8월에는 여운형의 건준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이스만의 정읍 발언이 이루어지면서 남한만 단독 정보를 강조하자 이제 극단적인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도 계열들 즉 여운형, 김규식, 안지용이 좌우합작 운동 전개하고 모스크바 3상회담에 입각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새로운 정부 수립하자. 이거는 좌우합작 7원칙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준이 내용이 아니죠. 인물은 여운형이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이제 건준이가 뭐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미국이 38선을 긋고 38 이남은 미국이 들어오고 미 군정이 그리고 38 이북은 소련이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저 멀리 충칭에 있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빨리 미 군정과 우리가 또는 소 군조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자 수립하잖아요. 언제? 45년 9월에. 그래서 건준이와 관계되어서 해당되는 것은 지금 답은 바로 기억하고 자 리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흐름상 미군정은 자 건준이 활동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하나 건준이의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 활동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만이 유일한 행정부로 그들이 강조했다. 그것도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흐름을 정확히 보시면서 하나하나의 사건 보시고요. 이런 말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몰라야 되고 건준이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볼게요. 20번 문제. 자, 기억하고 니은. 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 사료 못 본 사료인데 선생님 이런 사료 어디 있나요? 선생님 못 봐도 돼요. 이거는 지문에서 어떤 상황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대부가 수백 년 동안 어쨌든 출처부터 볼게요. 자, 여의당 전서, 정약용 얘기, 조선 후기. 자, 사대부가 수백 년 동안 관직에서 막혀 있어도 존부를 잃지 않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존중받고 부를 잃지 않는 뭐예요?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뭐냐? 자, 집집마다 각기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농지를 점하고 있고 자,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고 똘똘 뭉쳐 있더라. 조선 후기 왜? 자, 그렇게 지금 사대부들이 관직에 나가지 못한 그런 향촌 양반들이 이들이 왜 여전히 자 마을에서 행사하고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 여러분 조선 후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자 출제자가 국가지 9급에서는 15세기 족보 물어보면서 조선 전기 상황 물어봤고 자 밑에는 다 조선 후기 상황 이런 상황 물어봤고요. 또한 여기서는 조선 후기 조금 낯선 사로 내서 조선 후기 상황 물어보는 거 사실은 같은 문제죠. 전기 물어볼 때는 후기가 들어가고 후기 물어볼 때는 전기가 들어가고 자 그러면 어쨌든 또한 태계 이왕이 영남 예안의 역동사라는 자 지금 뭘 두고 족보를 손수 필사하여 그것에 보관했답니다. 자 산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니 백파가 순류하여 끝내 한 곳에 모이는 것인데 이는 종합의 뜻이다. 뭔가 여러분 자 지금 족보 물어보겠네요. 자 지금 그래서 조선 후기 족보 작성법도 알아야 되고 지금 조선 후기 향촌사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기본 개념 물어봤는데 조선 후기 일단 뭐야 족보를 더욱더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한 이들은 서원도 많이 만들고 서원의 짝퉁 사오를 만들고 또 하나 조선 전기는 양반들이 이성 잡고 즉 친가 외가가 모여 살았지만 조선 후기는 동성 마을이었다. 이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선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서원 향약인데 자 향약 지배가 어려워지자 이들은 어떻게 했다? 동약으로 간다. 이런 게 여러분 최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료 낯설어 하지 말고 조선 후기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1번 조선 후기. 자, 친형제도. 자, 조선 후기 그럼 친형이 일반화. 자, 조선 전기는 대릴 사이즈가 일반적 모습. 조선 후기는 친형. 즉, 여성이 남자 집에 가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성 불량의 관념으로 양자지도. 자, 뭐요? 이제 외손자. 제사 지낼 수 없다. 이제는 친가 쪽에서 양자를 입양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용 양자 입양은 조선 후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자 동성마을 자 뭐야 동성마을 좀 전에 동성마을은 더욱더 는다. 그래서 조선 후기 상황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물론 조선 전기에도 적사차별이 있지만 더욱더 이들이 양반들 똘똘 뭉쳐서 적사차별 더욱더 강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 납속제를 통해서 서울들 진출하고 그런 분위기지만 이들은 더욱더 똘똘 뭉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약용이 참 자 이 사회 정말 한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요. 자 제가 사실 여러분 자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자료 뭐라도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이 자료에 너무 여러분 쫄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기본 개념 정확히 보시면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2004년 수능이 그때 여러분 국사가 사회탐구 영역 속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냈던 문제예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제였었죠. 수능 과거에. 자 여기 여러분 이 사료가 있었네요. 단양우시 족보.
태계 이왕이 영남에 역동사라는 사후를 창건하고, 아까 사후가 있었다. 족보를 손수 필수해서 거기에 보관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이게 바로 정약용 얘기하는 거. 사대부 가문에서 수백 년 동안 관료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존부를 잃지 않은 까닭은 그 풍속이 집집마다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농지를 접하여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으므로 동성마을.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근본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들이 똘똘 뭉치더라. 그래서 사실 이사로 몰라도 여러분, 이사로 몰라도 아까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개념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 조선 후기 상촌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또 하나 조선 전기하고 비교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자 파악하시는 게 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향후 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잘 보신 분들 또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신 분도 또 그 다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사책은 언제 버리시냐면요. 최종 합격됐을 때, 여러분 임명자 받았을 때 그때 국사책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버리지 말고 평생 갖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버리신다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 승자가 승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특히 7급분들 자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10월이에요. 자 이제 제가 내년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7급은 여러분 보통 1년에서 2년 걸려요. 여러분이 그 과목을 다 하시려고 하고 또 하나 상위권 여러분 10% 안에 들어셔야 되고 또 그 10% 안에서 1%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발 요약집에 주력하지 마시고요. 이론서를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기출문제가 들어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 근데 또한 7급 분들의 여러분 얘기가 뭐냐면 기본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거 회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본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본서의 단권화가 있죠. 그건 요약집이 아닙니다. 단권화란 기본서 내용을 더 압축시켜서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서도 자 모든 걸 담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의 자 20년 노하우를 담은 책인데요. 흐름도 잡고 그 다음에 또한 자 이해도 해야 되고 또한 암기를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료. 그럼 계속 사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료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 책이 바로 자 분류사료 가르치는 선호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더더구나 7급분들은 이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페이지가 많지가 않아서 보면서 별책 부록으로 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보면서 그 관련된 사료를 보시면서 다시 이론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출문제를 모아놓는 그런 기출족보가 아니라 정말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다양한 문제 자 일단 자 여러분 수능 문제 주요 수능 문제에 넣어드렸고 좀 전에는 그런 2004년 그런 여러분 과거에 수능에 근현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은 현대사 파트가 부각될 때는 수능 근현대사 문제의 주요 문제를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 다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것보다 이론에 더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 수능의 주요 문제 과거 여러분 그런 문제들 여기다 넣어드렸고요. 또 하나 물론 여러분 공무원 문제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공무원 문제 너무 똑같은 문제 다 제껴요. 주요 문제만 제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특히 7급 분들은 문화사 문제에서 한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한권 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권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한권 문제 중에 여러분 조금 1회부터 10회까지 문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궁궐 관련 문제, 서울의 한성 관련 문제, 각 시기의 도성 관련 문제들은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그런 문제는 구하기 어렵고 그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가 한능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록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여러분 고시 문제 중에 2003년, 2004년, 2005년 고시의 한국사 빠지기 전에 여러분 그 문제가 굉장히 조금 수능형 문제와 고시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추가 지문으로 자 이렇게 지문 OX 지문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혼자서 충분히 독학도 할 수 있어요. 독학하실 때 부탁드리는데 처음부터 1번부터 2000번까지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문제를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해당되는 이론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이론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독할 때 유제로 들어가세요. 유제란 이 기본 문제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그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료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못 본 사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사료 보시면서 다시 또 기본 내용 파악하시고요. 근데 유제도 다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짝수로 가시든 홀수로 가시든 그렇게 가셔서 최소한 3회독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시면서 체크하세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또는 내가 좀 애매하게 좀 알고 있는지 그런 걸 표시해 두시면 여러분 2회독, 3회독 할 때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시험 한 달 전에 다시 그런 거 갖고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 또는 분류사로 간치는 선호학사와 바로 이 기출족보에 또는 여러분 기출족보에 좀 더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여러분은 시험과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의 동영 모의고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 늘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우빈이었습니다.